오늘 나의 비전과 꿈 수업 분석 What was I made for? 나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을까? 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될 신한대학교 2, 3학번 김혜리입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로는 먼저 자기소개, 그리고 내 인생 흐름과 활동, 경험들, 그리고 이에 따른 나의 수업 분석과 수업 분석을 통한 나의 전략, 그리고 나의 꿈과 비전은 어떤 것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김혜리이고요. 이 해가 I자 해고 저는 한자가 없이 한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처럼 빛나리, 그래서 혜리입니다. 제 나이는 2000년생이고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총 5명이고 부모님과 첫째인 저, 그리고 남동생, 2살 차이 남동생인 혜찬이, 그리고 7살 차이 여동생인 혜솔이, 그리고 푸들, 첫째 아코, 둘째 아리, 이렇게 총 7명이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과는 실기공학과의 2, 3학번으로 재학 중이고 이제 1학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 특징은 걱정이 많고 고민도 많은 그런 걱정 인형이고 가끔 반대로 무모할 때도 많아서 이런 부분은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좌우명은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근데 학점은 좀 챙기자. 저는 사실 계획을 막 세운다고 해서 그 계획이 생각대로 된 적이 별로 없어서 그냥 현재에 충실히 최선을 다하고 내 미래는 약간 물 흐르는 대로 좀 맡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린 시절에 어땠을까요? 이렇게 어린 시절에 사진을 넣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아기 때부터는 아니지만 이 정도 초등학생 때부터 좀 해외에 대한 환상이 좀 가득했었습니다. 이게 좋은 쪽일 수도 있고 나쁜 쪽일 수도 있는데 항상 이런 해외의 삶이 궁금하고 관심이 많아서 이런 가십걸 같은 하이틴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툭하면 유학 보내달라고 부모님한테 쫄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저는 중고등학생 때 아무래도 해외에 대한 열망을 바탕으로 이런 항공이나 공항 쪽의 진로에 굉장히 흥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항공기 조종사가 되고 싶었고 2학년 때는 항공교통 관제사가 되고 싶었고 3학년 때는 항공객실 승무원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공간과 비행기 그 냄새나 공간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고등학교 주말에 무작정 혼자 인천공항에 놀러 간 적도 많고 그렇게 진로 변경이 되고 졸업 후에 자연스럽게 18학번 항공서비스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첫 번째 대학교 18학번으로 입학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 모습은 이렇게 사진과 같이 왕복 2시간 통학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한 3시간 정도 되는 통학과 항상 5시 이 정도에 일어나서 이렇게 사진과 같이 머리, 메이크업, 손톱도 관리하고 이런 생활을 2년 정도 지속하고 체력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었지만 전 너무 배우는 게 재밌었고 그런 승무원이 너무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것만을 향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걸어갔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미래라고 확신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전공 과목 성적이랑 교내 활동, 그래서 학생회 홍보부 활동도 나름 열심히 해서 제 모교인 월계고등학교에 진로 그런 설명회로 이렇게 같이 과복을 입고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한국 서비스과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조금 도와주고 설명해주고 이런 역할을 고등학교 가서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미래라고 확신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 항공객실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열정이 끌어올랐던 그런 해였고 막학기에는 진짜 제가 승무원이 되어 있을 줄 알고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졸업 후에 한 3개월 정도 후에 바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마스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길고 긴 한 2, 3년간의 그런 일을 겪었다시피 저도 함께 한 템포 쉬어가면서 나를 찾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굉장한 정체기와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고 너무 도태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나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대림미술관에서 인포데스크 근무를 하고 이후에 제주 신화월드 라운지에서 근무를 하고 이런 첫 사회생활의 쓴맛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나는 무엇을 잘하지?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나는 약간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곳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나와 같은 나이이지만 정말 정반대의 전공인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나는 이제껏 승무원의 길만 고집했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겠구나. 정말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구나. 이런 것을 처음 느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해외에 대한 그런 열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제주도가 제가 갈 수 있는 제일 먼 곳이었고 그래서 제주도에 넘어가서 해외 생활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에서 정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지 내가 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경험해보는 예비 단계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근데 이때 제주도였기 때문에 이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그런 관광객이 제주도로 정말 많이 몰려서 지금까지 살아보았을 때 정말 체력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라운지 근무뿐만 아니라 이제 올데이 다이닝이라고 뷔페 레스토랑 조식, 중식, 석식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조식에만 거의 6시 오픈해서 11시나 10시에 마감하는데 700명이 오고 그런 시기여서 그때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보면 제주도에서 살아보고 그렇게 열심히 젊을 때 일해본 경험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주도에서 퇴사를 하고 서울에서 다시 제 자기계발, 토익을 한다든지 그런 취업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제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대한항공 첫 공채가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취득한 영어 자격증이 있어서 그거를 제출을 하고 서류를 냈는데 붙을 줄 몰랐는데 서류가 붙어서 그 이후에 동영상 면접을 열심히 준비했더니 동영상 면접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방방 뛰면서 너무 좋아했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있는데 동영상 합격하고 나서 이제 임원 면접, 2차 면접을 준비해야 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제일 좋았던 이유가 내가 정말 바라고 바랐던 그런 대한항공의 회사를 직접 가서 임원분들을 만나서 면접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해서 수염풀을 뽑고 제가 머리도 하고 면접복도 입고 구두 신고 이렇게 회사에 가서 대기하는 순간까지 저는 너무 설레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첫 꿈의 회사 임원 면접 날 제 모습이고, 이때도 사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됐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명 마스크를 착용하고 면접을 봤었습니다. 막연했던 공채 시장에 첫 공채로 서류 그리고 1차 면접 합격으로 이렇게 2차 임원 면접을 보고 행복했지만, 한 가지 같이 떨고 있는 내 또래 지원자들을 대기장에서 마주하면서 마음속 한구석에는 조금 뭔가 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회의감이 들었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지금 이게 진정으로 바라던 것인가? 내가 객실 승무원으로서 근무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대기장에서 처음 떠올랐습니다. 네. 절벽에서 밀어줘야 하는 아이. 저희 엄마가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이 이야기를 왜 중간에 넣었냐면, 대한항공 첫 공채 임원 탈락 2차 면접을 저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조금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대기장에서 처음 느꼈던 그런 회의감이 내가 지금 취업에 준비가 안 된 사람처럼 느껴졌고 결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3살, 22살, 23살, 24살 이 정도의 나이였는데 내가 바라고 바랬던 해외살이의 꿈, 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유 없이 열망했던 그런 꿈을 지금 시작해보지 않으면 정말 영영 시기를 놓쳐버릴 것 같은 그런 직감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걱정 인형이던 저는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너는 절벽에서 등 떠밀어 줘야 되는 아이다. 밀어줘야 되는 아이다.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 내가 걱정이 안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무엇을 하면 되게 잘하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도 되게 많이 받고 예전부터 어떤 공간에 가서 무엇을 하든 혜리님이 이 공간에 와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시작을 두려워하지만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정말 잘해내는 아이여서 그걸 아셨던 어머니가 아마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마음을 먹고 2023년 여름까지 한 5개월 정도 이제 한국에서 열심히 알바하고 열심히 비자 관련된 거 서류 준비하고 보험도 가입하고 이력서도 만들고 이렇게 출국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조금 느리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젊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채롭게 살아가기로 조금 노선은 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 캐나다에 딱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 앞에 두 사진은 캐나다 사진이고 뒤에 사진은 미국 애틀란타의 사진입니다. 처음 캐나다에 딱 도착했을 때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내가 뭐 어쩌자고 여기 혼자 왔지? 이런 생각이 캐나다의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 반 정도의 시간까지는 되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길을 걷다가 집에 가고 싶고 잠을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캐나다여서 좀 이상하고 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적응력이 그래도 좋고 이전에 제주도에서 생활해보고 캄보디아에 봉사활동도 가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잘 적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네디 형과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로컬 카페에서 근무하면서 영어도 정말 많이 늘고 무엇보다 외국인과 같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에서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와이유 문화도 정말 어려웠던 저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고 엉터리 영어라도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에서 넘어가서 그 엄청 큰 메가 패키지라는 리커 스토어에서 봉사활동하면서 이렇게 양옆에 스테파니와 조셜린이라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 여기서도 여러 이제 캐나다와 미국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도 다르고 억양도 다르고 그거에서 오는 나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잘 극복하면서 지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조금 이 발표 안에 다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아쉽지만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모든 발걸음에는 소소한 행운이 따라줬기 때문에 무사히 지낼 수 있었고 타지에서 외국인으로 그리고 동양인으로 사는 것에 좀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 젊은 시절을 투자할 만큼 좋았고 다른 언어로 푸른 언어의 사람과 소통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단순히 마트에 가서 이 사람들은 이런 거 먹네? 여기는 이런 걸 좋아하네?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 재밌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사진의 편지는 앞쪽에 미국에서 만난 친구들이 저에게 써준 편지인데 영어를 쓴 친구들이 한국에 있는 저를 만나서 이렇게 한국어를 서툴지만 이렇게 너무 예쁘게 저한테 날 그리워할 거라고 써준 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사진을 넣어봤고 제가 아무것도 없이 나 홀로 캐나다라는 땅에 동떨어지면서 일주일도 안 돼서 느꼈던 게 앞으로도 옆으로도 뒤로도 단 한 발자국도 여기서는 회피할 수 없구나를 느꼈습니다. 밴쿠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 100장가량의 레주메를 이제 뽑아서 각각의 레스토랑이나 뭐, 리테일 숍이나 카페에 이렇게 직접 매니저 있니? 매니저 있으면 너희 구인하니? 나 레주메 드랍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고 정말 나이스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제 레주메를 찢어버리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나쁜 분들이죠. 근데 그런 저의 수많은 경험들이 이런 거절의 경험에 대한 굳은 살이 좀 생겨서 이제는 현재 어떤 거절을 당해도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거 해야겠다. 이렇게 단념하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굳은 살이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기회와 시간을 회피하면서 살았는지 또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화장실도 없는 방 한 칸 월세가 120만 원이었는데 제가 갔었던 그 시기가 수요에 비해 집 공급이 안 되던 시기여서 집값이 정말 정말 많이 올랐고 방 한 칸에도 이제 120만 원이라는 돈을 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투잡을 하게 됐고 오전에는 6시에 출근해서 이제 낮 시간까지 카페에서 근무하고 근무가 끝나면 다시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또 밤 11시 다음 뭐 이럴 때까지 일을 해보면서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조금 나은 내가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왜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많이 회피했구나 그런 것을 느꼈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힘들고 힘들었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실했던 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바랬던 해외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입에서 제2의 언어인 영어로 다른 사람들과 그 현지인들과 대화하고 소통한다는 게 너무너무 짜릿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아직도 해외로의 꿈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 만에 귀국을 해서 작년 24년 8월에 귀국을 했는데요. 사실은 2년 더 캐나다에 체류할 예정이었지만 저는 이제 미국에 잠깐 3개월 정도 있었을 때 어떤 분을 알게 되어서 새로운 제안을 받아서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고 싶다라는 목적으로 1은 귀국을 했습니다.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인천으로 1년 만에 귀국을 했고 귀국 후 바로 제과제빵 분야에 도전을 해서 이제 제과제빵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미국이라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제안을 받기도 했는데 이 새로운 제안이 제과제빵 분야였고 저는 이것을 준비해서 이제 마음의 결정, 나 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2년 일찍 귀국을 해서 만반의 준비 후에 아마 이맘때쯤 25년 4월 미국으로 출국 예정이었으나 역시 이런 해외에 대한 그런 비자 문제 등등 세계 뭐 경제 상황, 흐름 이런 것을 따져보자면 좀 어려웠고 아직은 저의 뭐 능력을 키워서 가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 이후에 치기공학과에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24년 12월부터 준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24년 12월에 준비해서 1월에 면접 보고 정말 운이 좋게 신한대학교 2, 3학번 치기공학과에 편입이 가능하게 돼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고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총알치기공학 실습 아마도 개인 트레이를 제작해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공 수업이 이해가 잘 되고 재밌지만 좀 양이 많아서 어려운 것 빼고는 아직은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전공 수업을 듣고 있으면서 이제 오랜만에 새로운 지식으로 마치 제 머릿속에 폐 공장이 이제 다시 가동하는 공장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하루하루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인지기공학 실습 수업 때는 이제 AI, 인공지능 이런 관련된 그런 접목을 많이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저도 유튜브를 개설해서 여러 가지 툴 사용해보면서 업로드를 몇 개 해봤고 그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쇼츠도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가족 중에 저랑 7살 차이 나는 막내 동생 해솔이가 저랑 같이 동일한 전공 치기공학과의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솔이는 이제 1학년이니까 왁스 카빙을 하고 있고 저도 공교롭게 타 전공에서 편입했기 때문에 이제 왁스 카빙, 석고 카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가족 톡방에 올리면서 너 라인 앵글 잘 안 나왔다. 나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공유하면서 재밌게 하고 있고 자 그럼 저의 수업 분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발표했었던 저의 인생 흐름을 바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강점, 약점, 기회, 위기를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강점에는 뛰어난 적응력, 추진력, 낙천적 관찰력이 있고 반면 약점은 오랜 고민, 그리고 나태함,
소심함, 그리고 꾸준함이 없고 마무리가 약하다. 그리고 기회는 치과 기공학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 유튜브도 활동을 하고 있고 좋은 동기 교수님을 만났고 공교롭게 친동생과 같은 전공을 하게 되었다. 위기로는 이제 진로가 180도 너무 변화해버렸고 미국 진출이 앞으로도 조금 어려워질 것 같고 이제 타 전공에서 편입을 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 11월 국가고시가 있어서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먼저 강점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뛰어난 적응력은 앞서 제가 말했던 인생 흐름에 투영을 하자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텐데 이제 중학교 졸업 후에 남동생과 단둘이 필리핀 어학연수 한 달, 이때가 시작이었습니다. 뭔가 혼자서 나갔던 게. 그리고 단둘이 일본 여행도 가보고 대학생 때 10박 12일 해외 봉사도 가보고 안양에도 1년 혼자 살아보고 인천에도 3개월, 제주도 6개월, 캐나다 9개월, 미국 3개월 등 집을 벗어나서 여러 곳에서 살아보면서 어디서든 똑부러지게 사는 뛰어난 적응력을 얻었습니다. 추진력. 대학 졸업 후에 이제 코로나로 방황하던 시절을 거쳐서 캐나다에 동떨어지면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바로 도전해보는 성향이 만들어졌습니다. 작년 여름 귀국 후에 제과제빵 자격증 편입 도전,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재학 등의 루트로 이전에 없던 추진력이 장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관찰력입니다. 이제 관찰력은 이제 제가 제과제빵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느꼈던 건데 이제 각 20종목, 총 40종목의 그런 실습 종목을 한 번씩만 연습해보고 바로 실기시험에 붙었습니다. 아마도 저의 이런 관찰력 때문에 조금 바로 붙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 치기공학과 실습 수업도 예리한 관찰력 덕분에 타 전공이지만 이해가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월 국가고시도 한 번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천점.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남들보다 아주 조금 더 낙천적인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내향인 90%이지만 주변 사람들은 제가 외향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오랜 고민 시간입니다. 정말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도 사소한 일에도 오랜 시간 고민하고 조금은 우유부단한 면으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심합니다. 이게 저는 사실 후회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매사 모든 것에 신중하려고 하는 점이 가끔 저를 너무 피곤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심함입니다. 저는 아마 태어난 순간부터 소심한 아이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티가 잘 안 날지언정 집에서 혼자 후회하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심함이 가끔 저의 가능성 등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기도 해서 이런 부분은 나를 위해서 꼭 개선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나태함입니다. 저는 하기 싫은 분야나 하기 싫다고 생각된 순간 무작정 미루고 미룹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누워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잠자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꾸준함이 부족하고 마무리 힘이 약하다. 저는 항상 처음에는 아이디어도 너무 많고 열정이 넘칩니다. 하지만 항상 마무리 짓는 힘이 약하다고 느껴져서 이번 유튜브 개설도 처음 재밌었지만 요즘은 이제 과제도 너무 많고 시험 준비를 핑계로 많이 업로드를 못해서 나에게 꾸준함은 정말 정말 필요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에게 주어진 기회.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편입에 성공해서 치과기공학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아의 명칭도 그리고 번호도 모르던 내가 치과기공학에 도전을 했습니다. 아직은 1학기, 이제 다음 주에 중간고사인데 그래도 아직 너무 재미있고 오랜만에 주입되는 새로운 학문이어서 하루하루 힘들어도 하루하루 행복한 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튜브 활동 개시. 이제 마음속으로만 이제 개설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항상 했었지만 이제 총이치기공학 실습을 통해서 이제 채널을 만들게 되었고 유튜브 활동을 덕분에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방향성을 잡고 있는 단계여서 좀 서툴고 화질도 안 좋고 이러지만 사람 일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업로드 열심히 해서 10년 뒤에는 제가 3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좋은 동기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듯 새로운 결심으로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에 입학해서 멋진 편입생 동기들과 재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을 만났습니다. 인적 자원이 정말 소중한 것이고 새로운 사람들끼리 만나 어떤 시너지를 낼까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친동생과 같은 전공. 7살 차이 나는 막내 동생과 이번에 함께 치기공학과에 편입 입학하면서 이제 같이 전공을 가지게 되었는데 서로 항상 네일아트 하면서 놀던 여동생인데 요즘에는 서로 카뱅이 이야기하면서 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를 항상 떠올리면서 등교하면서 저는 좀 이제 이런 기회가 추진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에게 닥친 위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제 진로가 180도 변했다. 사실 생소했던 치과기공사의 직업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지금 당장 배우는 것이 재밌고 흥미롭지만 직접 현장에 나가면 어떨까에 대한 물음표가 항상 머리에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 진출이 어려워졌다. 이맘때쯤 나는 미국에 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비자 문제로 계획이 무산되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앞으로 또 언제 해외로의 발걸음을 디딜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다. 그리고 세 번째, 타전공 편입입니다. 항공서비스과에서 치기공학과의 편입은 생각보다 좀 격차가 있고 벅찰 때가 좀 있습니다. 기초 화학이나 물리 등을 많이 잊은 상태에서 이제 재료학 수업을 들을 때면 이해는 되지만 조금 질에 겁을 먹는 그런 주춤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 11월 국가고시. 지금 당장 전공 과목의 과제를 마감하는 것도 벅차지만 당장 내년에 11월 국가고시 때 나 혼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스트레스와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곤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나의 수업 분석을 통해서 저는 이러한 전략을 세워보았습니다. 먼저 SEO 전략입니다. 저의 강점 추진력과 유튜브 개설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으로 얻은 나의 추진력으로 개설한 내 채널 행위리의 활동을 꾸준히 할 것이다. 그러면 저는 졸업할 때쯤에는 졸업장, 면허, 퍼스널 브랜딩, 그래서 유튜브에 관련된 것 이렇게 더 많은 것을 창출하고 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ST 전략은 이제 적응력과 관찰력 그리고 위기인 11월 국가고시입니다. 여러 곳에 살며 생긴 적응력과 예리한 관찰력으로 당장 내년에 국가고시에 겁먹지 않고 저는 합격할 겁니다. 네. 그리고 WO 전략입니다.
저는 꾸준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칭농생과 미래를 계속 설계하고 구체화하면서 상기시켜서 약간 불꽃의 연료가 되도록 꾸준함을 키워나가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WT 전략입니다. 오랜 고민하는 저의 약점을 미국 진출과 함께 엮어보았습니다. 한번 무산되었던 스위슨 경험을 통해서 이때 신중한 나의 성격으로 오래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해외 생활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 깊은 고민을 통해 내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해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오히려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넌 뭐가 되고 싶어? 라는 질문에 저는 첫 번째, 프로 엔잡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아마도 30 후반 이전에는 이제 해외에서 지내면서 치과 기공사 첫 번째 업무, 그리고 유튜버, 그리고 저의 이런 손기술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사업 등을 해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진과 같이 다재다능하게 여러 수입원을 가지는 엔잡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자유도 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치과 기공 재료 개발자. 저는 사실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해서 이러한 점을 제 동생이나 친구와 공유해서 치과 기공 산업의 재료를 연구 개발하고 싶습니다. 사실 폴리머, 모노머 같은 이런 우리가 사용하는 레진들이 네일아트 할 때 사용하는 것과 저는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네일아트 산업은 정말 방대하게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같이 떠올리면서 치과 기공 재료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카멜레온입니다. 이렇게 사진과 같이 여러 색을 가지고 있는데 급변하는 사회 속에 선도가 되도록 적어도 한 발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도전들을 멈추지 않아야 되고 새로운 곳에 항상 나를 노출시켜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점이 필요한지, 그리고 나만의 방향성을 잡아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저는 그런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이렇게 수업 분석과 이제 이렇게 미래 비전, 꿈을 말해보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감기에 걸려서 말투나 발음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총이치 기공학 실습 시간에 저의 인생 흐름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제공이 되어져서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점차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회에 너무 잘 말한 것 같아서 저도 제 인생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학 분석도 시기별로 6개월, 1년 이렇게 이상 지나가면 한 번씩 해서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어떤 점이 지금 내게 위기한지, 그 기회는 뭔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행위리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